여러분, 썰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의 황혼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시아버지 때문에 꼬였고 저도 콩가루인지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찢어지게 가난한 시아버지가 17살 되던 해에 누나 목숨값으로 받은 집 세 채 값을 들고 기생집으로 직행해 몇 개월을 살면서 이미 그 나이에 온갖 깨소금 맛을 다 보신 콩가루이십니다. 그 많은 기생들 중 제일 독했던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악을 쓰며 시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럴 리가 없다고 한마디 하셨다가 포주한테 몇 가지 능지가 되도록 맞고 쫓겨나셨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뱃속엔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독하신 시어머니를 떠나데리고 포주한테는 시어머니 빚까지 다 청산하고 빈 털터리로 인정사정 없이 쫓겨난 것이랍니다. 강원도 산골 화전마을 헛간 같은 집으로 오신 것이지요. 사회 첫발을 기생집에서 빈대 맛을 보시는 것부터 배운 시아버지가 처자식을 지킬 일은 천부당 만부당이겠지요. 매일 아침 입버릇처럼 오늘은 내가 또 어디 가서 거짓말을 파나 그러면서 한번 나가면 집에는 몇 달에 한 번 오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대신 종종 찾아오는 상간녀들이 줄을 이었는데 상간녀들이 어떻게 그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용하게 알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신우들을 따라 화전을 하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던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만날 때마다 삼복대 개 때려잡듯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루는 9번째 시아버지 상간녀가 또 그 산골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역시 그날도 찾아온 상간녀를 개 패듯 하는데 재수없게 신우가 말려서 말리는 신우까지 쌍으로 개 패듯 하자 놀랜 상간녀가 그 사이 도망을 쳐버렸다고 합니다. 신우가 말리는 바람에 상간녀를 놓친 게 너무 분한 시어머니는 몰래 신우의 등 뒤로 살살 다가가서 단번에 머리채를 꺾어서 땅에 짓누르고 죽자 살자 신우를 팼고 시어머니도 실컷 맞았다고 하니 그 얼마나 독한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반복 세월 속에서 남편은 잘 성장하여 지역 승경이 되면서 산골짜기에서 지서 근처 도예지로 이사를 나오니 인생 업그레이드 된 것이지요. 1960년대는 순경 월급으로 살기가 참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 무렵 나는 선술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콩가루 출신인데 시아버지는 우집 단골 손님이셨지요. 저 역시 어린 나이에 친정아버지가 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술집까지 따라와서 정착한 곳입니다. 나는 처음에는 설거지나 잔심부름부터 하면서 남은 음식을 다 쓸어 먹어서 89kg의 과부가 된 데다가 못생긴 탓에 기생으로 있다고는 하여도 많은 돈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나를 앉혀놓고 손님들한테 늘상 듣는 소리는 어이 마담은 어떻게 이렇게도 재주가 좋은 거야? 대한민국 삼천리 저 땅끝마을부터 훑어도 나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마담은 도대체 무슨 재주로 이렇게도 뚱뚱한 돼지를 한 마리 찾아서 내 옆에다 앉혀놓은 거야? 라든가 내가 인연한테 깔려서 숨 넘어가면 마담이 책임질 거야? 라는 대접을 받을 정도로 나는 비참하게 살았지요. 그런 나한테 시아버지는 툭하면 내 이름을 걸고 외상술을 거나하게 처마셨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외상값도 무섭게 쌓여갔고 돈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 시아버지는 야, 금방 떼돈이 들어와. 내가 지금 방뚝 공사를 하는데 너 돈방석에 앉기 싫으냐? 그렇게 나팔을 불어댔습니다. 시아버지 허풍에 빚더미에 앉은 나는 벼르고 벼르다가 어느 하루 작정을 하고
당시 손님이었던 시아버지 멱살을 틀어잡고 개망신을 주기 시작했지요. 다급해진 시아버지는 오늘 내가 신성일이보다 더 잘생긴 신랑감 소개하러 갈 텐데 왜 화를 내느냐? 하기에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가자고 시아버지 멱살을 잡은 그대로 나와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지요. 첫 인상부터 이국적인 마스크에 군대도 막 제대하고 경찰 공무원인 직업조차 감지덕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순둥이 남편이 황당하게도 시아버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소박하게 원했던 껍데기만 평범한 가정에서 13년 동안 4남매나 낳아 길렀습니다. 그렇지만 시아버지와 내가 비밀이 있는데 인생이 왜 안 꼬이겠습니까? 즉 결혼 후에도 시아버지는 지속적으로 나의 몸을 요구하셨던 것이지요.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13년 동안 시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시면 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고가 나던 그날도 저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탄 시아버지 덫에 걸려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결코 터지면 안 될 큰일이 그날 터지고야 만 것입니다. 나는 절실하게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순둥이 같은 남편에게 관계를 들켜 절대로 끔찍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을 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현장을 성격이 독한 시어머니가 문을 확 여는 바람에 깨벗은 알몸 상태 그대로 들킨 것입니다. 시어머니 천둥 같은 소리에 너무 놀래서 둘 다 본능적으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불륜관계 의료 사고가 터진 것이었죠. 그런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히셔서 악에 바친 힘으로 시아버지를 잡아당겨 저에게서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다 기절을 하셨고 못 깨나는 큰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급히 연락을 받고 퇴근한 남편은 병원으로 모시자고 하고 시어머니는 저런 자식은 그냥 뒤지게 놔두라고 막는 싸움이 이틀이나 지속되었으니 정신줄들이 다 없는 상태였습니다. 작은 읍에서 일어난 일은 당연히 소문이 망신을 타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틀 만에 겨우 깨어난 시아버지와 우리는 동네 창피해서 싸움할 처지도 못되고 남편은 직장까지 내던지고 시아버지는 그냥 버리고 타지로 도망가듯 이사를 했습니다. 몸뚱이들만 서울로 이사온 우리 가족은 내가 다방을 운영하며 먹고 살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온 시아버지가 손주들 보고 싶다고 다람쥐 들락거리듯 하다가 방이 없자 거실에 잠자리를 잡고 눌러앉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지한테 냉혹하게 못하는 순둥이 남편이 못마땅했지요. 나는 시아버지 놈과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아서 하루빨리 이민을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가는 거 한탕 해서 돈 좀 챙겨가기로 해서는 안 될 삐뚤어진 마음을 먹었던 것이지요. 사기를 좀 치려다 보니 떡밥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선거철에 선거장소 끼웃거리다 유명한 정치인이 나타나면 해집고 들어가 겨우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다방에 여기저기 걸어놓고 의원님들과 아주 친한 척을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악수한 다방 벽에 걸린 사진 한두 장에 삥을 뜯으러 오는 양아치 나부레기들도 줄어들었을 정도였으니 권력 맛에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저는 오로지 시아버지를 영원히 안 보겠다는 목적 하나로 그런 가짜 배경과 남편이 전직 경찰관이라는 떡밥을 이용하여 작게 시작하였던 낙찰계를 이번에는 10억짜리 낙찰계로 통 크게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나는 평소에 다방에서 알아둔 해외 도피 브로커를 통해
필리핀으로 정착지를 정했습니다. 당연히 낙찰계 10억을 내가 제일 먼저 탔고 다음 낙찰계 날까지 한 달이란 해외 도피 여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으로 튀던 날 고3인 큰딸과 시어머니를 신우집에 맡기면서 빚쟁이들이 들어닥치면 엄마 아빠는 사업자 미국 갔다고 둘러대라고 딸까지 사기꾼을 만들었습니다. 필리핀 공항으로 들어오면서 받은 비자가 끝나기 전 우리 가족은 거주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우리 벙어리 가족은 거주 비자 받으려고 브로커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통장 잔고가 필요하다고 하여 가진 돈 6억을 통장에 넣었다가 다 털리는 끔찍한 사고를 만났습니다. 즉 내가 고생해서 사기쳐 가지고 온 돈을 여기서 다시 사기를 당한 것이지요. 나는 화가 치솟아 발바닥이 뜨거워 신발을 못 신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브로커를 잡는다고 해가를 하면서 다니던 어느 새벽에 오른쪽 귀가 차가워서 눈을 떴습니다. 순간 권총이 제 머리를 대고 있다는 것을 느껴 서스라치게 놀라는 순간 범인은 제 입을 막으면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이 총으로 너희 식구 다 필리핀에 묻히는 게 좋은지 아님 당장 조용하게 필리핀을 떠나라는 것이었지요. 나는 우선 목숨이라도 건지고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벌벌 떨면서 필사적으로 3개월 안에 두말 없이 떠나겠다고 사정사정을 하였습니다. 잘못하면 식구가 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급매물로 샀던 집과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배로 선적했던 좋은 에어컨, 냉장고 등 가구를 써보지도 못하고 팔아서 위저 복수 여권과 위저 여행 비자를 만들어 유럽으로 피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도주 반년 만에 한국 시누이 집에 떠맡긴 큰딸과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겨우 연락을 했지요. 낙찰계 빚쟁이가 우리 부부를 형사고소했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낙찰계 빚쟁이들은 떼거지로 고3 딸 학교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서 욕설을 해대서 큰딸이 학교 중퇴를 하였다는 소식과 신우집으로 몰려가는 빚쟁이 등살에 신우도 이혼까지 이르렀다는 아주 착잡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직 경찰이었던 남편은 우리 부부는 감방 가서 중형을 살게 될 것이고 연좌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자식들 4명은 모두 전과자 자식으로 만드니 그냥 해외에서 죽어야 한다고 중얼댔습니다. 우리는 관광의 도시 대리소 민박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행여 얼굴을 아는 사람이 민박 손님으로 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으며 빚쟁이와 비슷한 사람만 봐도 가슴이 철커덩 허둥대다가 교통사고도 자주 당해가면서 그렇게 넘겼습니다. 세상을 거짓말로 살다 보니 어느새 나 스스로도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서양인들은 동양인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운전면허증도 남의 것을 들고 가서 내 사진을 붙여 새로 발급받아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흰머리가 성성하도록 남편은 한국에 남은 어머니를 매일 그리며 애달아서 눈물 졌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날은 술에 의존하면서 너무나 뜨거운 눈물로 한스럽게 하루를 넘겼습니다. 애들이 하나씩 결혼식을 해도 숨어 다니며 떳떳지 못했고 그냥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 역시 세상에 하나밖에 없던 여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못 가보는 그 한스러움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다면 2번 다시 죄짓고 불법 체류자로 살지 않겠다고 곱씹었습니다. 25년 긴 세월 동안 남편과 어머니는 손 한 번 못 만져보고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5년 전에 그래도 머리채를 잡고 치고받고 싸우던 시누이의 손을 잡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후 남편은 급격하게 말수가 적어졌고 2년 가까이 기력을 못 찾고 시름시름 하다가 3년 전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와 기소중지자 신분을 유지한 채 그 원했던 자식들을 전과자 자식으로 안 만들고 한많은 인생을 끝냈습니다. 콩가루인 제가 이태리 교포로 살아온 그 30년 동안은 진품이었을까요? 가짜 여권에 가짜 비자, 가짜 운전면허증,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가짜로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한테 자식인들 무엇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해외에서 혼자 남은 이 고독한 삶이 어디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무기징역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죄인으로 같이 살아준 남편은 죽어서도 고국에 가지 못하고 이태리에 잠들었습니다. 저는 훗날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서 고국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죽으면 아버지와 같이 고국으로 데려가 달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낯골며도 아빠 옆으로 모셔와 달라고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절대 모셔오지 말라고요. 썰마마 이론? 여러분은 내 발목쟁이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돈으로 바꾸시겠나요? 사기꾼도 자식사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소중지 상태로 사망했으니 전과자 자식이 아닌 것은 맞는 것 같네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